그러니까 사회를 맡게 된 박소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2학년이 지난 여름방학 동안 한 달간 실습을 나가며 보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케이스 컨퍼런스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은 실습을 나갔다 와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얘기하는 시간이고, 3학년은 이제 졸업을 앞두어서 후배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학년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좀 긴 시간이지만 잘들 앉아서 잘 지켜보고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학교 케이스 발표를 맡은 양소정입니다. 앞 가슴과 오른쪽 옆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으며 환자의 ROS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없었으며 디스니아만 있으셨습니다. 환자는 리플렉처, 런 컨투션, 리버 라셀레이션 그레이드 3로 추정 진단되었고, 검사로는 랩 검사, CT, 엑스레이, EKG가 시행되었습니다. 복부 무딘 손상의 40%는 지라 손상, 20%는 간 손상을 유발합니다. 증상으로는 빈맥, 빠른 호흡, 저혈압, 차고 축축한 피부 또는 창백하거나 푸른 피부 같은 쇼크 증상을 보이거나 복부 혈액이 복부 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에 복통, 압통, 복부 팽만이 있습니다. 또 알배귀에 위치한 간으로 오른쪽 미덕계에 통증이 있습니다. 아마 알코올도 아마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이 뭐 일시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술만 먹었겠어? 안주도 먹고 뭐 하고 당이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어야죠. 근데 아마 음주로 인해서 간에 영향을 미치면 당을 없애요. 원래 그럴 수도 있어서 오히려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술을 먹을수록 맛이 가는 이유가 저혈당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 자체만으로도 뭐 술 먹고 고혈당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접근을 잘못한 것 같아서 혈당에 다시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부산 백병원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김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산 백병원 같은 경우는 뇌졸중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별 문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개통에 있어 어지럼증과 왼쪽 팔, 다리 모두 세압감이 있었으며 복부 개통에서는 구토와 오심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에게 시행되던 처치입니다. SpO2가 90%로 산소 투여를 하였고 환자분 혈압이 높고 세압감을 느끼고 있어 수액과 셀라인 또한 투여하였습니다. 시술은 2개의 내혈관 그리고 2개의 외혈관에 경비적 기계 혈전 제거술을 실시하였으며 혈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스탠드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술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에 대해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의 종류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뇌경색은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갑작스럽게 폐색되어 뇌조직이 죽게 되고 괴사에 빠진 뇌졸중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면서 발병한 뇌졸중입니다. 환자분의 주호소는 전신세약감입니다. 개통별 문진으로 열, 전신세약감, 구토, 변혈곤란, 핀뇨, 혈뇨가 있습니다. CT입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콩팥에서 요로결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 사진에서는 콩팥에서 신우신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동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쇼크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심하게 저하되어 신체에 충분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쇼크는 보상, 비보상, 비가역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상성 쇼크는 손상된 신체 능력을 되돌릴 수 있으며 정상 혈압이 유지되며 맥박수 증가, 모세혈관 재충의 제한, 수변량 감소 등이 있습니다. 비보상성 쇼크는 혈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며 혈압이 감소하고 백맥이 나타나여 맥압이 증가하고 빠른 호흡을 합니다. 비가역적 쇼크는 치명적인 전기 손상을 초래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심한 저혈압이 나타납니다. 폐혈성 쇼크란 감염에 대한 대규모 전신염증 반응입니다. 이 환자가 지금 마스크로 O2를 주고 있습니다. 6m. 그런데 마스크로 O2를 6m를 주고 내원을 했다면 생체 증후에서 산소 포화도가 96%라면 마스크 6m를 준 이후에 96%다. 그런데 랩은 VBCA가 올라가 있습니다. ABCA가 아닌 VBCA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VBGA로 가스 교환 그 글루코즈나 그런 것들, 아니 락테이트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VBGA로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아대학교 병원 케이스 컨퍼런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자의 주호소는 흉통이었습니다. 계통별 문진에서도 열, 오한, 기침, 가래 등 다른 항목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신체 검진에서도 멘탈 올라타시면서 체스트 페인 외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룰아웃입니다. 심근경색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역감이나 호흡곤란 등 다른 증상 없이 단순히 흉통만 호소하셔서 협심증인가 생각도 해보았지만 통증 지속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지속된다는 점과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점, 니트로글리세린에 반응하지 않는 점과 심전도를 확인했을 때 처음에는 정상으로 보이다 2도형 방실 차단으로 바뀌고 3도 방실 차단으로 바뀐 점에도 심근경색에 의한 방실 차단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응급실 처치입니다. 119에서 이송 중 처치를 하여 내원 당시에는 환자 상태 스테이블하였지만 다시 악화되셨습니다. 19시 13분에 혈압이 낮아 NS 준 것으로 생각되며 21분에는 방실 차단으로 인한 섬액이 악화되어 섬액 시 1차 선택 약제인 부개방 신경 차단제로 동방결절의 흥분성을 증가시켜 방실결절의 전도를 촉진시키는 아트로핀을 투여하였습니다. 22분에는 모르핀을 투여했는데 심전도상 우심실경색이 보이며 저혈압과 섬액인데 정맥 활류를 감소시키는 치료 엔티지와 모르핀은 금기인 걸로 알고 있어 왜 사용했는지 궁금했는데 단순히 환자의 흉통이 너무 심해서 SICMP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이 일어날 수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여하였습니다. 차단입니다. 방실 차단이란 심방에서 시작된 전기 신호가 심실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차단되거나 지연되는 전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아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2차로 실습했습니다. 주호소는 오른쪽 흉벽 통증입니다. 계통별 문제는 의식 소실과 어지럼증은 없으며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우측 가슴을 부딪혔고 오른쪽 6번에서 9번 갈비뼈에 압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추정 진단은 갈비뼈 골절로 이상했습니다. 응급실 처치는 흉관 삭감술을 시행하고 그 후에 입원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 케랄, 골격근 이완제인 메토카르바몰, 그리고 생리식염수를 투여했습니다. 저 이거 그냥 궁금한 건데 다들 뭐 처치나 이런 쪽 보니까 외상으로 포커스를 맞췄던데 평가하는 경우는 무엇을 하다가 왜 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질병, 저혈당이나 다른 질병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부주의로 떨어진 건지에 대해서 환자한테 질문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자를 지금 직접 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어서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차트를 보고 PPT를 만들었고
그 직접 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들은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백병원 1차 발표를 맡은 박준도입니다. 저희 팀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선우, 김하진, 박준도, 오정훈, 허정윤입니다. 이 환자의 주호소입니다. 환자의 주호소로는 체스트페인, 흉통입니다. 다음으로 개통경 문제입니다. 소위팅, 발한, 체스트페인, 흉통, 디스니아, 호흡곤란 증상 보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정 진단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추정 진단으로는 MI, 심근경색, 안지나 협심증, 하트페일러, 심부전입니다. 그 이후로는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셨고 과거력으로 심혈관 질환 가지고 계셨으며 심장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분의 통증 양상과 발병 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심부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에 심부전을 예상하였습니다. 아까 그 노르핀 저혈압식으로 돼 있던데 저 사람 고혈압 아니었나 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제 프로조폴을 투여를 하였는데 그 부작용 중에 저혈압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저혈압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투여하고 혈압이 90에 53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노르핀을 투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의료원 실습 케이스 컨퍼런스 발표를 맡은 이다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팔마비를 호소하셨고 1분가량의 에로시 이후 갑자기 왼쪽 팔에 감각 이상 불편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ROS에서는 다른 증상은 없으셨고 제너럴 위크니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1분가량의 에로시, 레프트암, 모노파레시스, 제너럴 위크니스 부분들을 보고 저희는 뇌경색, 뇌출혈, TIA 세 가지를 추정 진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환자 치료는 대동맥박리 진단 후 환자분이 갑자기 멘탈 드라우지로 떨어지고 우쪽 팔 혈압 측정이 맥박 촉진이 안 돼서 양쪽 팔 다르게 이제 왼쪽 팔은 수액 1리터, 오른팔은 500ml로 풀드랍 하였고 이제 리핏 매각 차이가 커서 혈압과 내각 교정을 위해 라베신 투여하였습니다. 이후 환자가 갑자기 이제 체스트페인 호소하여서 모르핀으로 통증 조절하였습니다. 대동맥박리의 대표적인 증상은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가슴 앞쪽, 등쪽 견갑골 사이 또는 배 위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외로 오심부터 양쪽 팔의 혈압 차이, 말초 밑각을 감소하거나 소실하는 아니면 신경계 증상으로는 의식소실과 감각 이상, 뇌졸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 파레시스 있던 데가 어느 분인지 기억나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었죠, 그렇죠? 이분의 왼쪽에 왜 그렇게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졌을까요? 저도 정답은 몰라요. 그냥 예측을 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왼쪽으로 가는 대동맥 분지 쪽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마비가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료도 다르겠다고 아까 발표도 얘기했었잖아요.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기 위한 목적은 그냥 차트를 보고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고 이 사람이 왜 이 증상이 나타났는가, 책에서만 보던 그 질병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병원 실습에서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상기하기 위해서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 차트에 집중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느꼈는지 그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더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상이나 징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해주시고 일하는 내년에 나가실 때는 굳이 CT에 뭐가 나왔는지 이것도 다 중요한데 환자 증상과 징후에 더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갖고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내용을 정말 한 자리를 잡고 이 커리큘럼대로 아니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 더 청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어떤 영상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BLS에 외박 확인 어디를 하라고 하죠? 병동매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디를 하죠? 대퇴동매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병동매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대퇴동매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병원 안에서는 편의나 이런 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기본적 확신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수고했고요. 앞으로도 실습 나간 학생들이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